이 정일성 역사공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정일성 역사공원. 이 정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한 조명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불로동이 생가인데 원래 고향은 주월동, 주남 월산마을이더라고요. 태어나기는 주월 이동에 있는 월산마을에서 태어났고 나름의 아버지는 한학자였고요. 어머니는 뭐 호남 지방의 명문가 최씨 집안 딸인데 꽤나 그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광주에서 쭉 거주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여서 가족들 모두 다 그 독립운동을 하는 집안이었고요. 숭일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까지 15살까지 국내에 머물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항일운동을 한 집안의 아이인데 음악적 재능이 좀 뛰어나서요.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5년 동안 항일운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동요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중국의 공식 군가로 지정된 팔로군 행진곡 같이 뭐 애국가다라고 우리나라의 애국가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또 우리나라의 대표 군가들처럼 잘 불리는 군가를 작곡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광주 출신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인물 덕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광주에 오고 또 거리에 그 벽화나 조형물 말고는 특별한 문화 콘텐츠가 없어서 그래서 조성하기 시작한 게 방금 말씀 주셨던 역사공원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왜 그럼 여기서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는 건가요? 지난주였는데요. 본인의 개인 SNS입니다. 공식 입장문 아니고 좀 이 생뚱맞다, 소위 좀 생뚱맞다라는 이야기로 꽤나 긴 장문의 글을 본인이 올렸습니다. 역시나 중국에서 활동했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도 일부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라는 사람,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을 광주에서 굳이 세금을 들여서 기릴 필요가 있느냐.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백지화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갑작스럽게 내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그동안의 정일성 선생의 논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꾸준한 보도가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매체를 통해서 적절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따금씩 있어 왔기는 했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가보훈부 장관의 문제 제기 추정하건대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한데요. 사견도 붙이고 주변에서 보면 뭔가 이념적으로 확립을 재정립하려는 정부가 계속 그래 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광주에 있는 정일성 역사공원이니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라고 장관이 주장하지 않았나로 좀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정일성이라는 인물을 발굴하고 키워내고 사업을 진행시킨 거 공교롭게 모두 다 보수 정부였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맞습니다. 네. 노태우 때 이 88 올림픽을 기념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중국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광주 사람이네. 그러면 부인이 꽤나 그 저명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 가정의 부인이 아니라 이 정설송이라는 그 부인인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덴마크 대사를 지낸 중국에서는 외교계 의원으로 꽤나 저명성이 있는 인물인데요. 이분을 초청하면 중국과의 우호 관계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초청해서 아주 성대하게 초청 행사를 치렀고요. 공교롭게 지금 보수 정권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인물 다시 토파보니 보수 정권에서 발굴했고 보수 정권에서 키웠다. 이런 취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광주의 그동안의 그 기념 사업들은 한 번도 정일성을 영웅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일성의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인물이니 온전히 그냥 단순하게 중국인이 좋아하는 인물이 광주 출신이니까 중국 관광객을 광주로 이끄는 단순한 문화 관광 콘텐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네. 영웅시하거나 이 사람을 기리거나 이 사람의 뭔가 업적을 대단한 다시 세운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되게 황당한 상황인 것이 그냥
그 문화 관광 콘텐츠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이걸 마치 광주 시민들이 세금을 들여서 광주시가 영웅시하고 이 사람을 되게 높게 사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기념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수 정권과 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꾸 이렇게 이념몰이를 해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강기정 시장의 강력한 입장도 계속 그런 식의 바탕이 됩니다. 하나의 콘텐츠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48억이라는 게 매우 큰 금액처럼 보이는데 이게 불로동이라고 해서 네. 광주의 현재 이제 금남로와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말한 구시청 사거리 여기가 지가가 꽤 높아요. 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거론되다가 사업이 확정된 건 2015년, 6년.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건 2018년이었거든요. 아. 그때를 기점으로 이 토지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서 마치 된 거지, 실제로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한 18억 정도이더라고요. 네. 물론 크지 않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금액이 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좀 현장에 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곳이 대지로 보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 한 채, 그러니까 그의 생가이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 작은 공간에 정율성 작곡가의 이 간판은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제작해 나왔던 거고요. 저기에도 정율성 선생이 북한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활동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고요. 요렇게 집 한 채를 다시 이게 좀 허물어질 것 같아서 이걸 네.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 앞을 광장으로 조성해서 여기가 되게 좁은 골목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광주에서 나름 좀 저명성 있는 호텔이어서 요 앞에 그냥 광장화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버스킹도 하고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아주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앞을 그냥 광장화하는 사업인데 실제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기에 와서 좀 상기를 할 수 있기는 하겠죠. 네. 본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지은 작곡가의 뭐 생가터라고 하니까 네. 그런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마치 정율성을 좀 너희도 마치 영웅화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도 결정한 거.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